2025년 12월의 마지막 밤, 대한민국 가요계의 시계는 잠시 멈춘 듯했다. MBN 보컬왕 시즌 3 예선 무대,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아래 선 10대 소녀 김태연이 김소희의 단연을 부르기 시작한 순간, 우리는 단순히 노래 잘하는 아이의 재롱을 본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의 영혼이 음악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산산조각 났다가 다시 조립되는 경이로운 과정을 목도했다. 방송 직후 유튜브 조회수 150만 회를 돌파하며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이 무대는 이제껏 우리가 알던 국악 신동 혹은 트로트 천재 김태연의 종말을 고하는 장례식이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독보적인 자아를 가진 아티스트 김태연의 탄생을 알리는 대관식이었다. 오늘 본 매체는 이 무대가 왜 단순한 화제성을 넘어 한국 대중음악사의 중요한 변곡점이 되었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5가지 결정적 이유를 분석한다. 김태연의 이번 무대가 우리에게 준 첫 번째 충격은 그가 지난 수년간 자신을 수식해온 신동이라는 거대한 타이틀을 스스로 부정했다는 점에 있다. 대중은 그동안 어린아이가 성인의 노련한 감성을 완벽하게 복제해내는 기이한 광경에 열광해왔다. 김태연은 그 기대의 정점에 서 있었으며 기성 가수보다 더 기성 가수 같은 날카로운 기교와 완성도로 대중의 찬사를 한 몸에 받았다. 그러나 이는 양날의 검이었다. 박제된 천재성은 그를 김태연이라는 개인보다 트로트 신동이라는 상품으로 먼저 인식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엔터테인먼트 산업 시스템 내에서 신동이라는 프레임은 강력한 마케팅 도구인 동시에 아티스트의 성장을 가로막는 안락한 감옥과 같다. 대중은 신동에게 변하지 않을 것을 무의식 중에 강요한다. 어린 시절의 청한 목소리, 성인 가수의 감정을 흉내내는 영특함, 그리고 실수 없는 완벽한 무대 매너는 김태연을 규정하는 핵심 가치였다. 하지만 한 인간으로서 사춘기에 접어든 김태연에게 이러한 기대치는 자신의 내면과 외부 세계 사이에 극심한 괴리를 만들어냈다. 그는 무대 위에서 타인이 원하는 김태연을 연기해야 했고, 그 결과 정작 자신의 진짜 목소리와 감정은 소외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번 보컬왕 무대에서 김태연이 보여준 선택은 가히혁명적이었다. 그는 대중이 자신에게 기대하던 세공된 완벽함을 과감히 내려놓았다. 대신 그 자리에 채운 것은 사춘기 소녀가 겪는 날 것 그대로의 불안, 정체성에 대한 결핍, 그리고 이름 모를 외로움이었다. 마이크를 잡은 손의 미세한 떨림조차 연출이 아닌 실제의 고뇌로 다가왔다. 이는 기술적 결함이 아니라 기술이 담아낼 수 없는 인간적 진실을 드러내기 위한 의도적 무장이었을지도 모른다. 인터뷰에서 신동이라는 말 뒤에 숨어 있었던 것 같다. 칭찬은 많았지만 그 안에 나의 진심이 전달되고 있는지 늘 의문이었다는 그의 고백은 타인의 시선에 맞춰 직조된 가짜 자아를 벗어던지고 진짜 김태연으로 인정받고 싶다는 처절한 생존 선언이자 자아의 반란이었다. 엔터테인먼트 저널리즘의 관점에서 볼 때 변성기는 모든 어린 아티스트에게 사형 선고와도 같은 치명적인 위기다. 특히 성대의 미세한 조절이 생명인 트로트와 국악 베이스의 가수에게 목소리의 변화는 곧 악기 자체가 망가지는 것과 같은 공포를 동반한다. 성대는 상피세포와 점막층으로 구성된 극도로 예민한 근육 조직이다. 사춘기 시절 호르몬의 변화로 성대가 길어지고 두꺼워지는 과정은 피아노의 현이 제멋대로 늘어나 조율이 불가능해지는 상태와 흡사하다. 김태연 역시 무대 직전 인터뷰를 통해 요즘 목소리가 바뀌고 있어서 제 노래가 저한테도 낯설게 들릴 때가 많다며 신체적 변화에 따른 극심한 심리적 혼란과 정체성 위기를 가감없이 토로했다. 이는 단순히 고음이 예전만큼 시원하게 올라가지 않는다는 기술적 불만을 넘어 평생을 쌓아온 자신의 목소리가 배신을 했다는 실존적 절망감에 가까웠다. 하지만 김태연은 이 통제 불가능한 흔들림을 대중 앞에서 숨기거나 억지로 예전의 발성을 흉내내며 덮으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김소희의 명곡 단연을 선택하며 자신의 갈라지고 거칠어진 음색을 곡에 처연한 감정선 안의 정면으로 투사했다. 과거의 맑고 청아한 유리구슬 같던 목소리로는 결코 흉내낼 수 없었던 변성기 특유의 공기가 섞인 듯한 허스키함과 거친 탁성은 오히려 곡이 가진 이별의 한과 삶의 비애를 심화시키는 결정적인 미학적 장치가 되었다. 그는 음이탈을 두려워하며 조심스럽게 노래하는 대신 갈라지는 음색 그 자체를 상처 입은 영혼의 절규로 활용했다. 이는 가창력의 기준을 매끈한 고음에서 청서의 질감으로 이동시킨 놀라운 예술적 직관이었다.
현장의 심사위원 정수라는 이광경을 목도하며 처음에는 변성기라 무대에서 무너지지 않을까 우려했지만 김태현은 단순히 목소리를 바꾸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확장하고 있었다는 날카로운 평을 남겼다. 저널리즘적 시각에서 볼 때 이는 아티스트가 자신의 생물학적 결함을 결핍이 아닌 새로운 문법으로 치환해낸 고도의 예술적 승화 과정이다. 실제로 무대 이후 쏟아진 수천 개의 댓글과 150만 회 이상의 조회수는 대중이 갈구하던 것이 완벽한 기계적 피치가 아니라 상처받고 흔들리는 목소리가 주는 진실된 위로였음을 증명한다. 변성기라는 파도를 정면으로 맞서며 항로를 변경한 그의 용기는 이제껏 어린 스타들이 겪어온 성장통의 잔혹사를 성숙의 서사로 바꾼 결정적 변곡점이 되었다. 김태현의 이번 무대는 트로트는 중장년층의 전용물인가? 라는 해묵은 질문에 가장 젊고도 강력한 답을 내놓았다. 그간 트로트계에서 어린 가수들의 등장은 대개 어른의 감성을 흉내내는 영민함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어린아이가 성인의 이별과 한을 능숙하게 노래할 때 대중은 그 기괴한 완벽함에 박수를 보냈다. 하지만 김태현은 그 전형적인 공식을 거부했다. 그는 트로트 특유의 꺾기와 비브라토를 단순히 기술적인 숙련도로 소비하지 않고 10대 소녀가 실제로 통과하고 있는 성장통의 언어로 재해석하여 무대 위에 펼쳐놓았다. 이것은 문화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트로트가 그동안 시니어 세대의 전유물로 치부되었던 이유는 그 가사와 정서가 과거의 향수나 삶의 마무리에 닿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태현이 부르는 트로트에는 현재 진행형인 사춘기의 불안, 존재에 대한 고뇌,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는 결핍이 담겨 있다. 그는 기성세대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한의 정서를 MZ세대의 불안과 외로움이라는 보편적 감정으로 번역해냈다. 김태현의 목소리를 통해 트로트는 더 이상 옛날 노래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세대의 영혼을 치유하는 동시대적 블루스가 되었다. 실제로 이번 무대 이후 2030세대의 실시간 유입률은 평소 대비 25% 이상 폭증했다. 이는 단순히 화제성에 기반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트로트가 세대 간의 벽을 허무는 보편적 예술로서 기능할 수 있음을 김태현이라는 개인이 증명해낸 결과다. 특히 유튜브와 각종 숏폼 플랫폼에서는 김태현의 가창을 보며 눈물 흘리는 청년들의 반응 영상이 쏟아지고 있다. 그들은 김태현의 노래에서 자신의 취업 실패, 연애의 상처, 혹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발견한다. 10대 소녀가 토해내는 거친 음색이 역설적으로 가장 세련된 위로가 된 것이다. 김태현은 트로트를 낡은 성인 가요의 틀에서 해방시켜 장르의 경계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그는 국악의 한과 트로트의 기교, 그리고 현대적인 감성을 결합하여 김태현유라고 불러야 마땅한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김태현을 기점으로 트로트 산업이 타겟 연령층을 대폭 낮추고 가사의 주제 또한 다양화되는 장르적 현대화의 길을 걷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는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가수를 넘어 트로트를 시대의 주류 문화로 다시금 견인하는 문화적 매개체가 되었다. 방송 관계자들의 생생한 증언에 따르면 김태현은 무대가 끝나고 모든 조명이 꺼진 뒤 회기실로 돌아와 한참 동안 어깨를 들먹이며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고 전해진다. 이 눈물의 의미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은 이번 보컬왕 사태의 본질에 다가가는 가장 핵심적인 열쇠다. 대중은 흔히 이를 성공적인 무대에 대한 안도감이나 높은 점수에 대한 기쁨으로 해석하기 쉽지만 취재 결과 그 이면에는 훨씬 더 복잡하고 처절한 아티스트의 고뇌가 서려 있었다. 그것은 지난 수년간 천재 신동이라는 거대한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스스로를 억눌러왔던 압박감, 그리고 변화하는 나를 온전히 인정받고 싶었던 간절함이 해소되며 터져나온 거대한 카타르시스였다. 어린 나이에 데뷔하여 실수하지 않는 기계가 되어야 했던 소녀에게 변성기라는 불가항력적인 신체 변화는 공포 그 자체였다. 하지만 그 공포를 정면으로 응시하고 자신의 가장 취약한 목소리를 대중 앞에 꺼내놓았을 때 그는 비로소 타인의 기대가 아닌 자신의 진심과 마주할 수 있었다. 현대 엔터테인먼트 시장의 패러다임은 급격히 변하고 있다. 이제 대중이 아티스트에게 요구하는 가장 고귀한 가치는 이제 결점 없는 완벽이 아닌 결점을 고백하는 진정성이다. 김태현은 칭찬은 많았지만 그 안에 진심이라는 단어는 없었던 것 같았다는 서글픈 고백을 통해 화려한 박수갈채 뒤에 숨겨진 자신의 지독한 고독을 드러냈다. 대중은 그 고백에서 자신의 상처를 보았고
그 눈물에서 위로를 얻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김태연이라는 한 명의 아티스트가 침체되어 있던 서바이벌 오디션 시장의 생태계를 어떻게 재편했는지 주목해야 한다. 방송가의 한 고위 관계자는 김태연은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참가자가 아니라 무대의 온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라고 평가했다. 시청률의 급등과 폭발적인 SNS 반응은 콘텐츠의 홍수 속에서도 결국 대중을 움직이는 최후의 포로는 진짜 예술가의 탄생 서사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결승 무대가 아직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이 이미 그에게 최연소 트로트왕이라는 수식어를 부여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김태연이 이미 음악적 완성도를 넘어 대중의 마음속 깊은 곳에 정서적 지지라는 거대한 성벽을 구축했기 때문이다. 이는 향후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아역 스타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방식에 있어 획일적인 트레이닝보다 아티스트 개별의 서사와 내면의 성장에 집중해야 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2025년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목격한 것은 단순히 화려한 쇼가 아니었다. 그것은 신동이라는 껍질을 깨고 나온 한 인간의 처절한 비상이었으며 우리 모두가 겪었거나 겪고 있는 성장통에 대한 위대한 위로였다. 김태연은 이제 트로트의 미래를 넘어 세대와 장르를 관통하는 시대의 목소리로 우뚝 서고 있다. 아직 물리적인 왕관은 그의 머리 위에 놓이지 않았을지 모르나 그날 밤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그는 이미 가장 높고 단단한 예술의 보좌에 앉았다.